기묘한 이야기를 좋아하면 속기 쉽다. 저는 인연이 닿은 사람과 정신론, 정신이 육체를 벗어나서 불가사의한 활동을 한다는 신앙적인 이야기나 신에 관한 대화를 나눕니다. 그걸로 돈벌이를 한다거나 종교를 시작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말하자면 소위 단순한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니까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몇 번이고 반복해서 상담하러 찾아오면 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걸로 장사를 하는 사람은 고객이 몇 번이고 상담하러 오지 않으면 돈을 벌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다시 의지해서 여러 번 찾아오도록 유도합니다. 정신론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신심이 깊은 사람은 묘한 이야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어머, 투시를 할 수 있대. 어머, 몸이 바닥에서 10cm나 둥둥 떴어. 세상에, 손에서 뭔가가 나와. 그런 현상이 놀라서 사람을 우러러 봅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투시를 하거나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일일이 돈을 받는 것은 어딘가 이상합니다. 미래가 보인다면 그걸 활용해서 일을 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직원을 고용해서 세금을 내고 세상을 위해 일하면 좋을 것입니다. 원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야 정상인 손에서 다양한 물질이 나온다면 부지런히 이것저것 만들어내서 판매한 다음 곤란한 삶을 사는 고아나 굶주린 사람들을 도와주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대단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여러분에게 돈을 받는다. 이는 정말로 대단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알아차리는 것도 통찰력입니다. 통찰력은 착한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힘입니다. 생활 풍수는 반만 믿어라. 음양오행이나 풍수 등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쪽이 귀문, 음양오행설에서 귀신이 출입하는 방향을 이르는 말로 피해야 하는 것이다. 이고 저쪽은 이러쿵저러쿵 하고 말하는 것 또한 수다의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재미로 풍수에 빠지는 것도 개인의 자유니 제가 생각할 바는 아닙니다. 모쪼록 즐기십시오. 다만 저는 방위나 풍수 등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손금이나 관상을 보거나 역학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역학을 한 만큼 그런 종류가 얼마나 맞아떨어지고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역학이나 풍수는 완전히 무시해도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과신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 가면 자금성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어느 성이라도 전부 풍수에 입각하여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인들은 만년 황제를 노렸습니다. 우리의 황제가 1만 년간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귀문을 봉하고 이런저런 요소를 고려하면서 성을 건축했습니다. 국가적인 규모로 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1만 년이나 이어진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옛 일본도 귀문 봉하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애를 쓰면서 성을 지었습니다. 에도 시대에도 막부는 제일 좋은 장소를 골라서 에도성을 짓고 좋다는 일을 다 했습니다. 막부가 제일 좋은 곳에 성을 지으면 다음으로 다이묘 가문 등이 남아있는 좋은 장소를 차지해서 저택을 지었습니다. 일반 서민에게 남은 땅은 풍수지리로 봐도 별로 좋지 않고 습도가 높은 등 제일 환경이 나쁜 장소뿐이었습니다. 변두리란 보통 그렇지요. 하지만 변두리에 사는 사람은 좀처럼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병에 걸려도 의사에게 줄 돈이 없으니 아예 좀처럼 아프지 않습니다. 변두리 아이들은 콧물을 흘리긴 하지만 밖에서 건강하게 뛰어놀고 어느 정도 사소한 일로는 어지간해서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이 부자이고 부모님이 소중하게 키워서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생활을 하는 아이가 경약합니다. 그러니 이를테면 예전에 동아국 내항공 비행기 같은 것입니다. 동아국 내항공의 비행기는 어지간해서 추락하지 않는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어째서 좀처럼 추락하지 않았냐면 회사가 작은 탓에 추락하면 곧장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노력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반대로 최신 시설을 갖춘 대형 회사 비행기가 자주 추락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 장소가 문제다, 이 방위가 잘못되었다 하는 식으로 주저리 떠들지만 정말로 방위가 좋았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을까요? 자리만 좋으면 아이가 죽지 않나요? 중국은 만년 황제를 운운하면서 여러 풍수사를 불러서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잘 풀린 것은 풍수사뿐이었습니다. 풍수사가 돈을 벌었을 뿐이지요. 도쿠가와 막부는 몇 년이나 이어졌습니까? 260년 하고도 조금 더 지났을 때 끝났지요. 도쿠가와 막부는 우에노 가네이지에서 기문 봉화기를 비롯해서 풍수 관리를 단단히 했습니다. 그런데 막부가 강군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강군이 쏘는 총알 한 발조차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풍수를 하든 뭘 하든 재미로 하는 것은 좋지만 나라가 망할 때는 뭘 해도 망합니다. 눈앞에서 총알이 날아오고 있는데 나는 기문 봉화기를 했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나서면 총알에 맞아서 죽어버립니다. 취미로 풍수를 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문봉화기를 해도 애도 막부 말기에 막부는 강군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날아 들어온 총알도 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현실을 제대로 간파하는 것이 좋겠지요. 만약에 부인이 집안에서 여기에 물을 두고 저기에 뭐를 해 라는 식으로 풍수를 따지더라도 취미니까 하게 내버려 둬도 좋습니다. 남편이라면 아내에게 좋아,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말하면 됩니다. 하지만 둘이 합세해서 풍수등에 빠지는 건 곤란합니다. 당신의 집이 번성할지 회사가 번성할지 여부는 당신이 제대로 세상을 향한 통찰력을 갖추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세간의 뉴스는 진짜 속셈을 감춘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이를 간파하면 실로 재미있지요. 예를 들어 일본인은 의견이 갈라면 철저하게 논의합니다. 미국은 다수결로 51대 49라면 50일의 의견에 따른다는 식으로 앞으로 척척 나아갑니다. 일본인은 절반 가까이가 반대하고 있으니까 라며 계속 논의하여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는 일본의 독특한 습관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일본은 본래 미주 노쿠니라고 부르는 농업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쌀이라는 작물은 논에 물이 있고 햇볕이 적절하게 내리쬐면 무럭무럭 자랍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아무리 길게 대화를 나누어도 쌀은 문제없이 성장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침착하고 느긋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습관이 계속 이어진 덕분에 일본인은 대화를 철저히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로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마지막 한 사람이 네라고 말할 때까지 토론을 합니다. 그러나 농업 외의 사안은 빠르게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기회를 놓쳐서 때에 따라서 피해가 생기기도 하므로 51대 49로 나뉜다면 50일의 의견으로 가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농업은 토론을 나눠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쌀은 성장하고 먹을 수 있게 되니까요. 하지만 일본인은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계속 토론을 합니다. 미국인은 줄기차게 회의만 하는 일본인을 보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왜 일본인에게 그런 습관이 생겼는지를 이해하면 그래서 그러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그런 사실을 간파하려면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통찰력이 없다면 정말로 곤란합니다. 간파하지 못하면 계속 휘둘리기만 합니다. 리먼 쇼크로 경기가 불황이었던 중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증권회사 애널리스트인가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불경기가 바닥을 쳤으니까요. 하지만 이는 주식이 팔리지 않아서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밝은 전망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봤다가 어떤 사람이 지금부터는 갈수록 학력의 격차가 생길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은 학원에 다닐 수 있어서 대학에도 진학한다. 하지만 자산이 없는 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학원도 대학에도 가지 못하기 때문에 갈수록 격차가 벌어진다는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는 별로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생각이니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에게는 학교에 갈 권리가 있다. 또한 학교에 가지 않는다는 권리도 있다고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한쪽만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파티사회나 요리사가 되고 싶다거나 목수나 상인이 되기 위해서 빨리 사회에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하자면 저는 중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일본에서 제일 세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는 건 뭐하지만 저희 집은 유복했습니다. 제가 원한다면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도 기쁘게 보내줬을 것입니다. 다만 저는 나에게 학력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실 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는다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요컨대 타인이 멋대로 정한 옳다고 굳게 믿는 선택지에 얽매여 있으면 괴로워진다는 뜻입니다. 텔레비전 등 언론에서 떠드는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자신의 눈으로 제대로 간파해 주십시오.